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시대별 정부 역할인데, 자, 이 내용은 물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나올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흐름을 좀 잘 봐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답을 줘요. 자, 절대 국가. 느낌상 정부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커 보여. 그러니까 절대 군주 시대예요. 절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쥐고서 했던 큰 정부 시대. 중앙 집권 시대. 이게 절대 국가예요. 근데 이 절대 국가, 절대 군주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시민 혁명이 나타나죠. 시민 혁명. 즉 혁명 전이 절대, 혁명 후가 입법 또는 법치 국가예요. 자, 느낌 보면 누구 우위다? 입법부, 행정부. 얘가 제일 중요해. 일단 가운데 딱 들어있고, 행정국가 앞은 입법국가요. 그 뒤가 신행정국가인데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예요. 일단 그럼 왜 행정부가 주도할까? 여러분, 시장에 문제가 많으면 정부가 개입을 할까 안 할까? 아마 할 거예요. 없으면 개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주도하게 돼요. 그게 뒤에 보게 될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게 돼요. 시장 실패 이때가. 자, 행정부가 막 주도해서 막 하는데 정부도 한계가 와. 그 뭐라 할까요? 정보 실패가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계기로 삼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절대 국가는 당연히 중앙 집권이고 정부는 컸어요. 자, 입법국가를 의미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야경 국가. 무슨 말이지? 야경은 밤에 경계에 서는 국가라는 뜻이요.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질서만 유지하면 돼요. 도둑 잡고 침입 막으면 돼.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뭐 터지면 그때는 개입하는 거야. 소극적이야. 이때는 정부가 그래서 가치가 크지 않아. 값싼 정부. 이때는 자유주의야. 자유를 박림하라는 거야. 정부는 그냥 가만둬. 자유를 가만두고 문제만 있으면 그만 풀어줘. 도둑만 잡아줘. 정부가 기업에서 이래저래 하지 말고 그냥 일만 있으면 개입하라는 거거든. 이때는 최소가 최선인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거야. 평상시에 여러분도 많이 듣는 말이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거잖아 지금. 최소가 최선이야. 이런 거잖아 지금. 특히 남자들은 뭐 한다고 나서면 엄마들이 되게 싫어해. 왜? 더 나쁘게 만들어놨어. 아빠가 설거지 한다고 엄마를 도왔어. 봤더니 설거지가 다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때 필요한 이제 그 나름은 학파가 이거고 따로 볼 거고 이거는. 자, 이때는 딱 봐도 시장을 믿어 안 믿어? 시장을 믿는 거예요. 정부는 안 믿어요. 시장 만능이 있는 거죠. 자, 시장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죠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맡겨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장이 만능일 수 있을까? 아니지. 시장도 한계 있잖아요. 이때 자, 이런 시장 실패를 가져온 계기, 요때가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올 텐데, 이거를 가져온 계기가 뭐냐면 19세기 말때의 독과점 폐해하고요. 독과점. 그리고 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돼. 자, 이런 걸 계기로 시장에 잘 안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정부가 이제 복지 책임질게. 적극 개입한다. 규제한다. 독과점 규제하겠다. 규제한다. 최대 봉사가 최선이야. 이때는 정부 만능이야. 정부가 다 해줄게. 여기는 시장 만능. 정부가 다 해줄게. 행정부가
주도하기. 잘 보시면 행정의 역할이 좀 많죠. 시장이 한계가 와서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행정이 커지면서 주도하게 돼. 그 말은 입법부의 기능은 강화돼, 약화돼?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본 특징이 뭐냐면 행정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즉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질적도 심화가 돼요. 질적인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 질적 특징이 나오기도 해요. 자, 질문해 볼까? 자, 먼저 기억할 것은 행정국가 때는 행정이 지금 하는 일이 많다, 적다? 많다를 딱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 문제가 많이 터진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막 기입하는 상황에 하는 게 되게 많아. 양으로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이런 과정인데, 자, 여러분 이게 양적인지 질적인지 답해 보세요. 예산이 팽창한다. 양적, 질적. 양적. 공무원 수가 많아진다. 양적. 기획을 중시한다. 질적. 전문화된다. 질적. 기구가 많아진다. 기구 팽창. 또 양적. 자, 힌트. 양적 특징은 셀 수 있어요. 카운터블. 공무원 수가 뭐 80에서 90으로. 뭐 예산이 100에서 200으로. 기구가 10개에서 20개로. 양적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질적은 전문화예요. 한마디로 전문화.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신중앙집권화, PPBS, 뭐 광역행정 뒤에 나올 말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상은 다 전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머리에 기억할게요. 행정국가의 기본 특징은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이렇게.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됐나요? 자, 당연히 일단 행정이 만들 줄 알았는데 행정도 실패하게 돼. 그 계기가 이때가 이제 정부 실패라면, 자, 그 계기가 바로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 또는 자원난 시대라고도 해요. 자, 이런 게 오면서 정부가 한계가 오게 돼. 이렇게. 자, 뭔가 반성이 필요해. 그래서 최소로 가져다. 최소가 최선이다. 일단은 정부가 작아져라. 잘 봐요. 큰 정부, 작은 정부. 다시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 규제를 많이 했지만 완화. 좀 정부가 다 했지만 능력초라, 민영화. 이게 다 작은 증거예요. 됐죠? 자, 이때가 이제 정부가 실패해서 나온 국가예요. 자, 밑에는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볼 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니까 항상 예를 더 보는데, 이제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에 공무원의 수의 증가가 있었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양적이니까. 이거 보면. 자,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 중 유명한 법칙이 나와. 중요하기도 하고. 자, 파킨슨 법칙이다. 공무원의 수가, 중요한 것은, 자,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랑 관계없이 증가한다. 파킨슨이 영국의 해운성을 연구해봤더니 매해마다 군함이 줄는 거예요. 그러면 군함이 준다는 것은 사실 업무량이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 수가 느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함정은 주는데 공무원이 늘지? 알아봤더니 현재 자기가 일이 많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부하를 보충받길 바래요? 아니면 동료나 상관을 바래요? 부하를 바래요. 부하가 생겨. 이제 부하가 생기면 쓸데없이 업무가 파생적으로 늘어나요. 업무가 또 늘어나요. 파생돼갖고. 자, 또 내가 업무가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부하를 바래요. 부하가 또 와. 또 업무가 파생이 돼. 자, 부하 배정과 업무의 배정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무량, 이 본질적인 업무량은 증가가 없는데
업무가 자꾸 파생되면서 쓸데없이 공무수가 늘더라. 이 법칙을 얘가 말한 거예요. 유명 법칙, 아주 중요하기도 해요. 자, 책을 보실게요. 자, 17페이지. 절대국가, 시민혁명 이전이에요. 중앙집권의 큰 정부. 그러다가 두 번째는 입법국가. 자, 법치의, 소국의, 자유의, 야경, 작은 정부. 자, 이번에 이제 밑줄만 고전압화 경제학. 뒤에 몇 번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 경제학파에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고전학파하고 케인스학파가 있어요. 근데 고전학파 쪽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는 거고, 시장을 믿기 때문에. 케인스학파는 개입을 원하는 학파예요. 자, 넘겨보시고. 자, 행정국가. 최대 봉사가 최선인 정부였어요. 배경은 경제 대공황, 시장 실패, 그리고 케인스 경제 밑줄 그어놓고 밑에 양적, 질적 특징 나와요. 양적은 어떻게 파악한다고? 셀 수 있다. 기구, 공무원 수, 예산, 기관 등. 질적은 다 전문화예요. 기획, 동태와 평가, 광역, 행정, 기획지향적 예산, 협력 다 뒤에 배울 말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참고의 제목이 중요하지. 파킨슨 법칙. 자,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증가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이제 하위 법칙이 두 가지. 부하 배정, 업무 배정. 부하가 배정되면 혼자 하던 데랑 다르게 지시, 보고, 승인, 감독의 업무가 파생이 돼요. 그러면 또 업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부하를 바라게 되고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계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 수가 필요해서 증가한 것은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랬나? 파킨슨은 무조건 공무원 수라는 게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비상시나 개도국은 업무가 필요해서 뽑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필요해서 뽑은 공무원 수마저도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데 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계로 들 때 하는 말이지. 오른쪽에 자 신행정국가 다시 이제 최소가 최선이 돼요. 배경은 정부 실패. 그래서 작은 정부가 되고. 자, 하이에크는 뒤에 기획할 때 한번 나올 거니까 지금은 밑줄만 쳐놓을게. 됐죠? 여기까지가 시대에 따른 국가의 변천인 거예요. 흐름 있는 것들은 되게 공부하기 편해요. 그래서 항상 틀은 잡아놓자. 절대, 입법 또는 법치, 그리고 행정, 그리고 신행정. 중심에는 행정 국가가 있더라. 다시 봐보면 항상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푸셔야 돼요. 행정 국가 때는 행정의 수요가 팽창한다 아니면 축소한다. 팽창. 수요란 요구한다. 요구가 많아져. 왜 많을까? 시장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자, 행정국가는 입법부 우위인가요? 아니, 행정부 우위. 자, 행정부 우위면 삼권 분립이 전제가 안 돼 있는 건가? 아니지. 삼권 분립이 전제된 상태인데 행정부가 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제목 하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여러분, 입법부가 주도하는 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되겠다. 자, 그게 이제 우리 18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에 참고의 그 특징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죠? 자, 나머지는 뭐 됐으니까 예제 풀어볼게요. 예제 3번에 20페이지. 자, 보수주의 정부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수주의는 시장을 믿는 거죠. 1.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하죠. 정확히 맞지.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를 선호하지 않는다. 조세를 안 좋아해. 조세 관면을 원하지 조세를 별로 안 좋아해. 맞는 말. 그리고 3. 합리적 경제를 수용하고 자유방립적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맞지. 합리적 경제에는 쉽게 말하면 시장을 믿는 입장인 거예요.
이성을 믿으면 정부는 필요 없는 거거든. 자, 앞으로 합리적, 경제, 일단은 다 시장 논리야. 기억하세요? 시장 논리. 4. 기회평등보다는, 비교 말라지, 보다는 결과의 평등 선호한다? 아니야. 기회의 평등만.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된다는 거야. 결과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시장에 맡기라는 거거든? 이게 보수 입장인 거지.